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한 번 정도는 좀 걱정해 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. 오십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오늘은 나이 50 무렵에 많이 찾아온다 그래서 오십견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50대만 오는 건 아니고요. 뭐 30, 40대도 올 수 있고 70대도 올 수 있고 모든 연령대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. 어깨가 조금씩 아픈데 이게 아픈 게 잘 안 풀려요. 근데 몇 달이 지나면서 점점 어깨가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해지고 마음대로 좀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싶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뭐지? 오십견인가?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. 오십견하고 유사한 상당히 많은 다른 질환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오십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또 다른 질환들과 어떻게 감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. 자, 일단은 우리 몸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을 하나 꼽아라. 그럼 그게 어깨예요. 상당히 많이 움직일 수가 있죠. 그런 반면에 안정성은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어깨가 움직이는 정상적인 범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. 일단은 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귀 옆에 딱 붙도록 180도까지 올라가야 정상입니다. 근데 이게 만약에 뭐 한 요 정도밖에 안 올라가고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그러면은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. 뒤로 젖혔을 때는 한 60도 이상이 뒤로 젖혀져야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똑같이 옆으로 들었을 때도 180도 들어 올려서 귀 옆에 팔이 딱 붙도록 올라가야 되고요. 안으로 할 때는 한 100도가량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. 팔꿈치를 옆구리에 딱 붙인 상태에서 양쪽으로 벌렸을 때 90도가 벌어져야 되고요.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정도밖에 이제 안 벌어지는 분들도 있던데 이러면 앞쪽이 좀 굳어 있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등 뒤로 올렸을 때 날개 쪽지를 손으로 닿을 수 있어야지 정상입니다. 만약에 이게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 뒤쪽 어딘가가 좀 굳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정상적인 운동 범위를 알면은 내가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을 수가 있는데요. 오십견이라는 거는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부릅니다. 영어로는 프로즌 숄더, 어깨가 얼어붙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.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캡슐인대가 있어요.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이 인대 조직들이 유착이 돼버리는 거예요. 굳어지는 겁니다. 아주 딱딱하게. 그래서 원래는 관절낭이 좀 이렇게 밑으로 처질 정도로 좀 여유가 있어요. 그래야지 팔을 들어 올릴 때 여기가 벌어지면서 팔이 올라가겠죠. 근데 이 관절낭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는 점점 움직이는 게 떨어져요. 아까 얘기했던 정상적인 범위를 다 움직이지 못하고 점점 움직임이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뒤쪽이 줄어들다 보니까 팔을 뒤로 올리는 게 좀 어려워져요. 그리고 이 아래쪽이 줄어들다 보니까 팔을 올리는 것도 좀 어려워지고요. 이 앞쪽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팔을 이렇게 벌리는 게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모든 움직임이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오십견이에요. 그래서 오십견을 진단을 할 때는 확진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진을 하게 되는데 관절낭이 이렇게 여유가 있고 넓다 그랬잖아요. 그래야지 활발하게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죠. 근데 이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는 이 관절낭 자체가 쫄아들어요. 그래서 관절에다가 조영제를 놓고 사진을 찍어오면 이 조영제가 관절에 따라서 퍼지는 게 아니라 가운데 그냥 이렇게 뭉쳐져 있죠. 관절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. 꼭 저렇게 사진을 찍어보지 않더라도 일단 움직임 범위를 측정을 해보면 알 수가 있고요. 보통 우리가 팔을 들어 올릴 때 팔만 가지고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날개 쪽지가 같이 움직이면서 팔만 가지고 들어 올릴 수 있는 거는 한 60도에서 120도까지가 한계예요. 여기서 더 들어 올리려면 날개뼈가 같이 돌아가야지 180도까지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. 해서 정상적으로 어깨 관절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날개뼈를 전혀 움직이지 않고 한 60도까지는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. 근데 관절낭이 위축이 되어 있는 분들은 처음부터 날개 축지를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오십견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. 일단 오십견은 자연적인 경과가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갑니다. 처음 6개월 정도 통증기라 그래요. 무슨 치료를 해도 계속 안 좋아져요. 점점 아파지고 점점 악화가 됩니다. 그래서 치료를 뭐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병 자체가 계속 점점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통증들을 좀 가라앉힐 수 있을까, 이 통증기를 빨리 지나가서 좀 안 아프게 만들까가 이제 치료 목표가 되고요.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통증은 웬만큼 이제 사라져요. 통증기가 심할 때는 뭐 밤에 잠도 못 자고 엉엉 울 정도로 이렇게 아프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통증이 사라지는데 근데 이제 동결기라고 합니다. 어깨가 안 움직여요. 한 1년 동안은 뭘 해도 이게 잘 안 움직이고 계속 굳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1년 반 정도가 지나면 이제 관해기가 오고요. 조금씩 뭐 한 것도 없이 그냥 좋아지기 시작을 해서 보통 자연 경과로 한 2년 정도가 지나면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되는 게 그게 이제 오십견이에요. 해서 평균적으로 2년 정도를 잡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빨리 치료가 돼서 한 1년 만에 좋아지는 분들도 있고요. 어떤 분들은 뭐 한 4년, 5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.
그래서 50견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유가 뚜렷하지는 않아요. 근데 50견이 오기 전에 어깨가 좀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이 되거나 아프거나 이런 게 일단은 선행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고요. 그리고 대부분 만약에 그분이 오른쪽에 50견이 왔다 그러면 평소에 늘 오른쪽으로 자던 습관이 있는 경우들이 많고, 그분이 왼쪽 어깨에 50견이 왔다 그러면은 맨날 왼쪽으로 자던 습관인 경우들이 많아요. 자기가 주로 누르고 자는 어깨 쪽으로 50견이 많이 온다. 그 얘기는 일단은 어깨가 얼어붙었잖아요.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조직들은 혈액 공급이 잘 될 때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, 누르고 자다 보니까 이제 피가 안 통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쪽 관절이 이제 굳어지게 되는 거죠. 또 하나의 관점은 어깨를 재탄생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겪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여러분들 나비가 되기 전에 어떤 단계를 거치죠? 번데기 단계를 거치죠. 애벌레가 한참 배춧잎을 뜯어먹고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꼼짝 않고 고치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안에서 이제 번데기가 돼서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충분히 다 모든 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고치를 뚫고 나와가지고 나비가 돼서 날아가죠. 나비가 안에서 이렇게 고치를 뚫는 거를 좀 도와주려고 겉에서 이렇게 고치를 잘라주면은 결국 나비가 날지 못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? 그래서 스스로 보호 과정을 다 거친 나비만이 이제 충분히 자기 힘으로 날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이 50견이 그런 과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. 저도 조금 이제 그런 얘기에 동의를 하기는 하는데요. 어깨가 자꾸 염증이 생기고 아프고 안 나으니까 우리 몸에서 이 어깨를 완전히 이제 재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잠깐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, 그 과정에서 이제 모든 게 다 원상복구되고 회복되도록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재탄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어깨가 안 올라가니까 무조건 50견인 줄 알고 어이구 어깨가 안 올라가? 운동 열심히 해야지 막 해가지고는 오히려 운동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더 찢어가지고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. 특히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된 경우들인데요. 어깨가 상처가 나 있게 되면, 손상이 돼 있게 되면은 잘 안 움직이겠죠. 근데 남이 들어서 올리면 잘 올라가요. 이 경우는. 근데 50견은 남이 들어도 안 올라가요. 자기 스스로만 못 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이 어깨에도 찾아와요. 퇴행성 관절이 오더라도 모든 방향으로 움직임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. 근데 아침에는 조금 더 많이 굳어 있고요. 오후 되면은 조금 더 잘 움직이고, 퇴행성 관절염은 그런 특징이 있는데 50견은 아침이든 저녁이든 똑같이 안 움직여요. 그게 이제 50견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한쪽으로 뭉치거나 아니면 관절량이 한쪽만 이렇게 굳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어떤 분들은 딴 건 다 돼. 팔도 다 올라가는데 열중셔만 안 돼. 또 어떤 분들은 팔은 잘 올라가. 근데 밖으로 벌리는 것만 안 돼. 이거 50견인가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50견이 아니고요. 어디 근육이 굳어 있거나 그렇습니다. 50견은 모든 움직임이 다 안 돼요. 그게 이제 50견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면 되고요. 그래서 50견이 어깨가 잘 안 움직이니까 정형외과에서는 마취 주사를 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확 찢어버리는 그런 시술을 하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관절경을 넣어가지고는 이 관절 주변에 있는 유착된 인대들을 이렇게 찢어내는 이런 시술을 해주기도 합니다. 하고 나면은 어깨가 좀 움직이는 게 더 빨리 회복이 돼요. 더 빨리 회복이 되는데 문제는 재발이 잘 돼요.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면 아까 이제 번데기가 됐다가 나비가 되는 과정인데 그거를 겉에서 잘라주면은 나비가 날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충분히 회복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 과정을 지나가게 되면은 다시 재발이 되거나 혹은 그 치료로 인해 가지고는 또 추가적인 손상으로 좀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. 많이 힘들지 않다면은 그냥 그 과정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치료가 나중에 재발도 훨씬 덜 되고 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일단은 50견 초반에 이제 통증기 때는 너무나 아픈 그 통증을 좀 잘 견뎌갈 수 있게 그렇게 치료 목적을 잡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결기에는 최대한 빨리 어깨 움직임을 회복할 수 있게 열심히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50견은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하지만 다른 질환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냐면요. 어떻게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이제 늘려나가야 돼요.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놓고 손으로 사다리 올라가듯이 이렇게 손으로 사다리 올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올라가요. 거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조금 더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발짝이라도 더 올라가면 거기서 버텨요. 한 10초라도 버티고 그리고 나서 내려옵니다. 자, 최대한 올라간 데다가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놔요. 그리고 다시 마음을 딱 다잡고요. 준비하고 또 시작을 해요.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아까 올라갔던 높이보다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써가지고는 그 넓이를 조금 더 움직여요. 이렇게 해서 자꾸 굳어진 거를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게 그렇게 하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. 자, 일단은 50견
가장 이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이런 운동이에요. 자, 만약에 내가 오른쪽 어깨에 오십견이 왔다 그러면은 왼쪽 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이렇게 딱 잡습니다. 그리고 팔을 최대한 앞으로 같이 뽑아줘요. 그리고 나서 양손으로 최대한 높이 들어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들어올려줘요. 그리고 나서 이 들어올린 자세를 끝까지 한 10초 정도 버텼다가 그리고 나서 내려줍니다. 그리고 나서 한 10초 정도 쉬었다가요. 그리고 또 손목을 잡고 최대한 앞으로 뽑아준 상태로 양쪽을 최대한 높이 들어줘요. 높이 들고 계속 내가 최대한 높이 든 거를 버티려고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렇게 한 10초 정도 버텼다가 내리고 그냥 앉아있으면서 계속 이런 운동을 좀 해주시고요. 그렇게 해서 팔을 위로 올리는 게 가장 먼저 회복이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밖으로 벌리는 동작이 회복이 됩니다. 이 동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막대기 같은 거 하나 놓고요. 자, 오른쪽이 팔이 바깥쪽으로 안 벌어지잖아요. 이 막대기로 억지로 같이 밀어주는 거예요. 밀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밀어서 버티고 하다가 한 10초 정도 하고 잠깐 쉬어주고. 자, 이건 통증을 좀 참아가면서 계속 하셔야 돼요. 쭉 밀어가지고는 어깨가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만큼 하고 버티고 하다가 또 놔주고. 자, 이런 운동을 할 때는요,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은 내가 어깨를 조금씩 내 힘으로 찢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뒤로 열중적해서 올리는 동작이 가장 끝까지 회복이 안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. 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 수건을 잡아요. 그래서 안 올라가는 쪽을 밑에다 두고 수건을 잡고 위에서 그 수건을 잡고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. 그래서 최대한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버텼다가 그리고 나서 또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해주면 되죠. 그 외에는 이제 이 뒤를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쭉 여기를 늘려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책상 같은 데다가 팔을 올려놓고 내 몸무게로 이거를 쭉 벌려주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칭법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. 이제 이런 분들이 한의원에 오시게 되면은 일단은 최대한 어깨에 피가 잘 돌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. 그래야지 훨씬 더 빨리 회복이 되니까. 그래서 좀 혈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봉침이나 봉독이나 약침 같은 걸 이제 같이 쓰게 되고요. 요 관절낭이 쪼그라들었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약침액을 좀 대량으로 넣어서 요 관절낭 안에다가 쏴주게 되면 요 관절낭을 좀 이렇게 팽창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. 몇 번 이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금방 이 움직임이 좀 회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. 어깨 관절 자체가 너무나 유착이 되고 딱딱해져 있어요. 찔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일부러 이제 도침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깊숙이 이 조직들을 살짝 이렇게 상처를 내줘요. 그렇게 되면 피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회복이 되면서 약간씩 부드러운 조직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한 1년 과정 거칠 거를 한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다 이제 지나갈 수 있게 그렇게 훨씬 좀 치료 기간을 앞당길 수가 있죠. 우리 한의학적인 관점으로는 관절에 습이 끼거나 아니면 한풍알 같은 게 이제 끼거나 했을 때 관절이 굳어버립니다. 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처방들이 있고요. 또 몸에 재생력을 도와주고 어혈을 제거하는 그런 처방들을 쓰게 되면 훨씬 좀 부드럽게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게 되죠.